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의 그 2차 경선이 있었고요. 예상대로 이제 그 김문수, 한동훈 두 명이 그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먼저 김문수 후보의 그 앞으로 행보와 오늘 이제 그 각오,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갈지 김문수 후보 인터뷰나 그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김문수 후보가 아마 상당히 앞서서 1등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한동훈, 홍준표 이런 순서로 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이게 그 현실은 탄핵 찬반에서 대통령 헌재 결정 이후에 탄핵 찬반 이게 약간 좀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강하게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도 이제 이미 탄핵이 8대0으로 끝나버리니까 상실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 투표율도 50%밖에 안 됐어요. 거의 51%. 옛날에 60% 넘었거든, 대선 때. 이런 상실감, 실망감, 이것 때문에 아마 한동훈이가 2등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이제 그 소감을 밝혔느냐. 일단 이제 그 3차 이제 올라오고 나서 뭐라 했냐면요. 한마디로 이제 그 앞으로 더 험한 길이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김문수라는 게 이겨도 뭐 웃는 표정도 없더라고요. 웃는 표정도 없어요. 그러나 더 오히려 비장한 각오로 앞으로 더 험한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들과 만나서 2차 경선 끝나고 뭐랬냐면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반드시 이재명을 이기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그 각오를 밝혔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앞에 놓인 과제는요. 물론 이제 그 최종 결선에 한동훈을 꺾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기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고요. 또 당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가 이제 한동훈을 이기고 최종 후보가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저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한덕수 대행과 상당히 또 험난한 단일화의 길이 그게 험난한 길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단일화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요 오늘 이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짧게 좀 4명의 후보가 소감을 밝혔는데 거기에 홍준표 후보가 이런 이제 제안을 했던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 뭐라고 제안했느냐? 자기는 이번에 결선에 2명이 가면 이 2명하고 한덕수 대행이 입당을 해가지고 3명이 한꺼번에 국민 경선을 하자. 한꺼번에 원샷으로 국민 경선을 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이번에 결선 올라간 2명하고 한덕수하고 이렇게 3명이 한꺼번에 최종 경선하자. 국민 경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제안을 했거든요. 원샷 경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요걸 질문하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제 요거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단일할지는 그 부분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좋은 생각이지만 즉 홍준표 후보 생각이 좋은 생각이지만 한 대행은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지 않냐.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들어가지고 3자 경선 이거는 촉박하거든요. 촉박하다고.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지 않냐. 답을 하는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거고 차차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 봐요. 한 번에 한덕수가 바로 들어가지고 2명하고 3자 경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부전성 들어가지고 입당해서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김문수로 정해지고 나서
나서는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 한덕수 대행은 이제 그때 사퇴하고 나오면 입당하기 전이죠. 무소속이죠. 입당하기 전에 둘이가 이제 단판을 짓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5월 11일 등록 전에는 해야 됩니다. 등록하고 나서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하다가 나중에 임박해서 단일화하면 여러 이제 문제가 생겨. 비용 문제부터 또 이게 될지 안 될지 워낙에 많이 지출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하기 전에 5월 11일 전에는 단일화를 끝내야 된다. 단판을 짓든 아니면 이게 방법은 여론조사밖에 없겠죠. 여론조사. 이렇게 해야 된다. 일단 국민의힘 후보는 5월 3일까지 정하고 한덕수 대행도 며칠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 그러니까 5월 3일부터 11일 사이에 후보하고 한덕수 이렇게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번에 하는 게 홍준표 후보의 안은 조금 이게 현실성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자가 김문수 후보한테 한덕수하고 이제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결국은 이제 원론적인 답을 한 거죠. 단일화의 필요성은 이제 김문수가 제일 먼저 한덕수하고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한 거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요. 아마 이제 당 경선을 마친 다음에 하자 이런 논의도 있고 따라서 앞으로 좀 더 논의해 보겠다. 저는 제가 제안한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하고는 어떻게 보느냐? 한 후보 한동훈하고 이 경선 전략은 결선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라 했냐? 누가 과연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이 경쟁이 아니겠냐? 즉 한동훈이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둘 중에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냐? 이 경쟁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제 싸우면서도 동시에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싸우면서도 협력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기자가 김문수 후보한테 질문 중에 이재명이를 이기겠다는 걸 뛰어넘는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재명이만 맞겠다. 이거보다 더 미래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라 했냐.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노동혁신. 본인이 노동운동도 있고 노동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노동개혁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 중에 노동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동개혁. 그 다음에 지금 한미동맹 이런 것도 이재명 감독이 완전히 중국의 속국으로 쇄쇄 외교 되니까 이런 이제 굳건한 한미동맹, 가치동맹 또는 노동개혁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루어왔던 그런 게 승계하는 거죠. 이런 게 이재명하고 다르다. 이재명이 솔직히 우리한테 끔찍한 걸 다 보여주지 않냐. 이걸 이재명을 뛰어넘으려면 노동개혁이나 이재명에게 민노총하고 가거든요. 민노총, 기종노조. 그 다음에 완전히 종북, 좌파의 노조 아닙니까? 민노총. 그런데 김문수는 노동개혁.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중국, 쇄쇄외교. 그 다음에 김문수는 한미동맹. 이런 게 강력한 차별화가 되는 비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가요. 김문수 후보한테 뭐라 했냐면 홍준표 후보 참 아쉽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정치 인생을 졸업하겠다. 은퇴를 시사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데 질문하니까 뭐라 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이루고자 하는 여러 꿈과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헌신적인 열정을 잘 모시고 남은 여정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 절대 은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아직 한덕수든 김문수든 이게 또 오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한덕수 대행도 2, 3년 이게 개헌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임기단축 개헌부터 거국내각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홍준표 후보 큰 역할이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오히려 앞으로 그 능력, 이게 비전을 그냥 포기하고 은퇴할 시점이 아닙니다. 시점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잠깐 하는 거예요. 2, 3년 개헌이 될 수도 있고 개헌되면 이게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굳이 당대표 당권에 욕심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총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홍준표 총리도 좋아요. 지금 여기 다른 거 다 했지만 총리는 안 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게 또 역할이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여기 은퇴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은 홍준표 역할이 있고 저는 지금부터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힘을 합쳐서 이재명과 맞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된다고. 따라서 오늘 이제 그 인터뷰를 쭉 보면 아마 이제 그 핵심은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 핵심은 더 앞으로 그 험난한 길이 있다. 결국은 이제 그 뭐 한동훈은 뭐 제압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그 다음에 이거 한덕수 대행과 어떻게 그 아름다우면서도 시너지가 있는 이런 이제 그 단일화를 이뤄낼 것이냐. 이것도 이게 하나의 숙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그 어떻게 한덕수, 김문수, 홍준표 이런 이제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재명을 어떻게든 이렇게 막아내야 되는 이재명을 이렇게 꺾어서 막아내야 되는 이런 게 험난한 길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원래 이제 김문수 후보가 걸어온 길이 한 번도 쉬운 길은 없었잖아요. 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부터 그 학생운동, 대학교 다닐 때 그 얼마나 고문 속에서도 지금까지 굳건하게 왔고, 그러고 이제 그 부천 경기도 그 험지에서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에서 그 어려운 경기도가 호남이잖아. 거기서 도지사를 2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노동개혁 윤석열 정권의 장관까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한 번도 그 쉬운 길을 걸어온 적은 없죠.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온 건 맞아요. 앞으로 그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나라를 위해서 더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되는 이런 길을 아마 꽃길은 없을 겁니다. 진짜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헌신, 열정, 사랑 이거를 불태워서 한덕수 대행과 어떻게든 잘 단일화를 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꺾어달라. 이게 바로 김문수의 역사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이제 최종 결선에 국민의 후보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한덕수 대행과 또 잘 아름답게 단일화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꺾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